입니다. 청년의 포부와 패기로 대한민국 정치를 새롭게 하자. 청년의 시선, MZ세대가 말합니다. 요즘 정치 2030 청년 정치인 모셨습니다. 각자 본인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권지웅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롭게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치크루 대표 이동수라고 합니다. 청년 정치크루요? 네. 저희 그 정치권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끼리 네. 이제는 좀 진영이라든지 소속 정당에 구애받지 말고 좀 청년들의 일상을 바꿀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서 반영해보자. 뭐 이런 취지로 이제 2016년부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그런 건 없습니까? 이제 물론 개별적으로 뭐 소속 정당이나 아니면 일하고 있는 곳들은 있는데 네. 이제 저희들은 이 단체 전체로는 아니다. 뭐 이렇게 어디에 소속되지 않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동수 대표는 어디? 저는 저희 권지웅 비대위원님과 같이? 네. 자, 이태원 참사 얘기를 조금 해야 되겠는데, 국정조사 왜 열리지 않는 거지? 정치권은 이 참사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거지? 이런 고민 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하십니까? 이동수 대표 먼저. 저는 국정조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 혹은 이제 여당이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국정조사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면은 사건 초기부터 예컨대 이제 의사결정에 책임이 있는 분들이 나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지금 많이 이제 대응을 하고 계시고, 실제로 뭐 경찰 특수본이 이제 수사 대상으로 입건하거나 압수수색하는 그런 대상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이게 이제 지금대로 가면 마치 이제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처럼 되지 않을까. 예컨대 지금 뭐 그저께죠. 그 이상민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 TF가 이제 출범을 했는데, 거기서 다루겠다고 한 내용들을 보면은 대부분 뭐 인파관리 안전대책, 긴급 구조 시스템 개선 방안 이런 것들을 다루겠다고 해요. 근데 이제 지금 그 일을 못 해가지고 이상민 장관 경질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분들에게 그런 역할을 맡겨도 될까? 그래서 저는 좀 국정조사를 야당이 요구하는 거는 뭐 합당한 그런 주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이 궁금한 건 도대체 왜 대비하지 못했는가? 그리고 신고가 있었던 시간으로부터 4시간 동안 왜 대응하지 못했는가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형사적으로 그 관련한 책임자들이 어떤 잘못이 있는가도 있지만 국가가 작동하지 않은 것 이라고 이해되기 때문에 도대체 그때 국가가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은 근데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로는 밝힐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는 사실 형사적으로 유죄냐 무죄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지 행정적이거나 정치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묻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국회를 통해서 국정조사가 필요하고, 사실 저는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뭐라도 해야 되는 상태인 것 같아요. 도대체 국가가 잘 작동하고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의힘이 정쟁화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것 자체가 국민의힘을 되려 고립시킬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수사 상황을 좀 지켜보자. 그래서 좀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가 드러난 이후에 정치권이 나서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논리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를 드러내는 작업이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가 지금 현재 뭐 일반적인 국민분들 혹은 이제 야권 분들의 어떤 주장인 거잖아요. 저도 그 맥락에서 과연 지금대로 이렇게 맡겨놨다가는 지금 보면 뭐 소방서장이라든지 아니면 소방서 뭐 현장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만 입건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진짜 책임져야 될 분들은 책임지지 않고 이렇게 현장의 실무자들만 이제 책임을 덮어쓰는 그런 상황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저는 분명히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떤 국정조사든 뭐든 이렇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참사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젊은이들은 좀 많이 분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상민 장관이 직접적으로 이 참사를 만들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국가가 제대로 작동했으면 이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안전 관련한 책임자로서 분명히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국민들이 바라는 건 이상민 장관이 뭔가 징계당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이런 참사가 일어났을 때 공직자가 어떻게 대우되는가가 앞으로 이 공직을 맡는 사람이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를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네. 예를 들면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마음으로 죄송하다는 것 이상으로 다른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하면 이 일은 사실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닌 거죠. 원래 인사조치라고 하는 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잘한 사람에게는 승진, 잘못한 사람에게는 다른 인사조치를 하는 것이 기본인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 참사는 늘상 있어도 되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우려하는 것이 국민들의 마음이라는 걸 좀 알아주셔야 될 텐데 지금 정부는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속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그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종료됐다는 또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중 관계 긴밀하고 성숙한 협력 기대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끝났네요. 네.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어떻게 보셨어요? 대표님? 저는 이제 요즘 이렇게 뉴스를 쭉 보고 있으면은 윤 대통령의 어떤 순방의 성과 이런 것들은 사실 잘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더 이렇게 언론에도 많이 노출되는 것 같고 인터넷상에서도 네, 더 많이 다뤄지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네. 저는 이제 잘한 일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일본과 미국의 어떤 공동 대응을 이끌어낸 거잖아요. 물론 그전에도 그런 합의가 있었지만 이걸 공식화한 건 잘한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근데 이제 한미일 공조 관련해서 북한에 대응하는 것은 이미 합의가 되었다 손 치더라도 나머지 대응, 그러니까 경제안보 대화체를 꾸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여러 언론에서 지적하다시피 중국과 러시아를 사실은 멀리 두는 조치이기도 해요. 근데 이것을 너무 섣불리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것이 어쨌건 중국과의 교역에 대해서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조건에서 중국과의 다른 경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건가에 있어서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좀 성과보다도 되려 위험수를 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도 또 이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관심도 많고요. 비공개 일정인데 너무 공개하는 게 많아가지고요. 계속해서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드리 헵번 코스프레 다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좀 거칠어지는 언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친 비판들. 이거 청년들은 어떻게 볼까요? 이제 거친 비판 중에 하나가 이제 빈곤 아동들을 홍보에 활용했다 약간 그런 데서 나온 단어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비판은 이제 물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워낙 이제 단어가 좀 선정적인 느낌이 좀 있다 보니까는 그게 네. 또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논란이 확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야당의 비판이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일단 김건희 여사께서 이제 본인이 이제 주도적으로 이런저런 일정들을 소화를 하고 계신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십성 어떤 기사들로 계속 생산되는 측면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본인이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영부인으로서 참석하신 거라는 걸 좀 계속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사실 정상들의 배우자들의 공식 프로그램을 이틀간 빠지고 이제 간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비판할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계속 왈가왈부하는 건 저는 좀 적절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그냥 미워하는 듯한 느낌을 되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좀 조심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비판도 선이 있어야 되는데 조심해야죠. 한중 정상회담 회담은 약 10여 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양국 기자단의 풀 취재 없이 대통령실 관계자가 현장 상황을 사후 정리해 전해주는 전속 취재 형식으로 이번에도 진행됐다고 합니다. 회담 내용 추후 공개되는 대로 주진우 라이브에서 자세하게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명단 공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지용 의원? 저는 사실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유족들이나 아니면 이 사건을 보고 트라우마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되게 중요한 것은 안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안정이라고 하는 거
자신이 통제되지 않는 무언가가 벌어지는 것을 최소화해야 이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유가족의 동의가 없이 이 어떤 명단이 공개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수 대표. 저도 그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세월호 사건처럼 유가족분들이 뭐 진상규명이나 이런 것들을 강하게 요구하시고 뭐 우리 명단을 공개도 좋다 이렇게 요청을 하셨으면은 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가족 협의체도 아직 꾸려지지 않았고 유가족분들이 요청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 공개한 언론에서 이제 뭐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 양해 구한다 이런 식으로 통보하듯이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의가 있어서 계속 지금 일부 분들을 이제 익명 처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 이게 좀 이제 좀 성급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고 또 이런 것들이 어떤 추모의 진정성도 좀 훼손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좀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청년들은 좀 부적절하게 보고 있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술자리 의혹,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해서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지웅 의원님?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김의겸 의원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을 때도 민주당 내에서도 너무 지나치게 지금 그거 의혹을 제기했다. 왜냐하면 증거가 좀 충분하지 않은데 그렇게 제기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좀 그것으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물론 민주당 지도부에서 이것을 재차 언급한다거나 이런 건 있었지만 네. 근데 그것이 부적절한 것과 별개로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저는 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무위원회에 입법부 구성원이 저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과거에도 이재명 도지사 시절에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그 돈다발 사진을 가지고 와가지고 네. 막 이야기했어요. 한 20억 정도 돈 받았다라고 내가 제보 받았다라고. 네. 근데 그때 이재명 지사가 국민의힘 보고 사과하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게 나중에 얼토당토한 것이었다는 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은 과도하게 자신을 피해자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쨌건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국무위원으로서 발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이 김의겸 의원께서 뭐 순서를 당겨서 발언하실 정도로 좀 성급하게 하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사안을 좀 객관적으로 보려는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사건이 뭐 유야무야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를 민주당이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보고 김의겸 의원께서 이게 뭐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끝까지 이제 본인이 확실하게 매듭 짓고 마무리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요. 예. 지금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이거 빌미로 지금 민주당 나랑 싸우자 뭐 혹은 지금 워딩도 보면은 직업적 음모론자 같은 표현을 써가면서 이제 민주당과의 어떤 전선을 형성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좀 적절하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네, 한동훈 장관은 다른 일 하다가도 계속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은 생각인가 봐요. 이 얘기만 하고 싶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2024년부터 TBS 교통방송에 대해서 서울시가 예산 지원을 중단한다 이런 내용의 조례안이 오늘 서울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 대표님? 저는 이번에 우려되는 게 뭐냐면요. 지금 보면은 정부가 언론을 대하는 태도가 너희는 우리한테 불리한 기사를 썼으니까 빠져.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너희는 우리한테 불리한 기사 썼으니까 예산 지원 끊고 뭐 비행기 같이 못 타. 약간 이런 식인데 저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반복될 우려가 있다. 예컨대 지금 정부가 언론을 지원하는 방법이 사실 다양하잖아요. 뭐 이제 방금 TBS처럼 뭐 조례를 통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도 있지만 광고비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하기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말 안 듣고 뭐 불리한 기사 쓴다고 배제하면은 저는 그게 분명 언론 탄압으로 비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보면 저번에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께서 하신 것처럼 정작 이러면서도 본인들은 이제 아주 편파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유튜브에 출연하셔서 막 의견 표명하시고 하는데 저는 이 정부가 언론을 대하는 태도가 점점 더 이렇게 극단으로 치닫지 않을까 조금 우려는 되긴 합니다. 네, 정부에서도 언론을 대하는 태도가 극단적으로 좀 가고 있다. 왜 이렇게 언론을 적으로 돌리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언론의 공정성 여부는 뭐 방송심의위원회나 이런 이미 있는 제도를 통해서 판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정부가 보기에 적절한 언론이 아니다.
맞다 이렇게 언급할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권성동 의원이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마저도 본인께서 적절한 언론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고 계세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거나 공정한 언론이다 아니다 혹은 아니면 방송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면 되는 일인데 그것을 지나치게 이제 언론을 사실은 규정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예산안으로 예산을 주지 않는 쪽으로 이제 연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이 언론 길들이기로 연결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MBC 기자들을 전용기에 태우지 않은 걸 두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좋게 생각합시다 이렇게 발언했는데 좋게 생각이 듭니까? 당연히 좋게 생각이 안 들죠.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몇 가지 일로 그 보도된 것을 보면서도 그게 정말 사실이야라고 했던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MBC 기자를 전용기 탑승을 배제했던 것을 처음에 듣고 이게 정말로 사실인가? 이런 의문이 들 만큼 비상식적인 일이었고 또 하나 저는 이상민 장관이 사표를 던지면 폼나지 않겠냐 이렇게 말했던 걸 보고 정말로 그럴 리가 없다.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어떤 언론을 감정적으로 배제하는 것 이것은 지금 특히나 윤석열 정부에게는 중도층이 중요한데 중도층에게 되게 민감하게 전달되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모든 언론에게 공정하게 정보가 제공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중도층 입장에서는 전혀 납득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같은 것이 계속 쌓이는 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도층도 중도층인데 이태원 참사 12구 참사로 젊은 사람들이 갖는 뭐라고 해야 되나 불안감이 클 것 같아요. 이 청년 젊은 층을 잡으려면 MZ세대를 잡으려면 정치권에서 뭘 해야 됩니까? 윤석열 정부는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원칙대로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칙대로 공정과 상식이요? 네, 그 본인들이 이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청년층이 떠난 이유도 사실은 이 공정과 상식을 처음에 얘기했던 것과 달리 지금 정부가 운영이 되고 있으면서 청년층이 많이 표가 빠졌는데 저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뭐 참사는 이미 발생을 한 거고 그럼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청년층이 보는 시선이나 여론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참사를 대하는 태도, 대응하는 자세 이런 걸 좀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텐데. 그러니까 사실은 꼭 젊은 층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정부는 마지막 안전망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전망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도망치는 듯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내 탓은 아니다. 나는 솔직히 할 만큼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듯이 느껴지는데 그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되게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결국 나를 지키는 건 나여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철저히 이제 자신의 어떤 안전망을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는 압박 속에 살아야 되고 그것이 얼마나 사실은 슬픈 사회의 단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10월 29일 이후로 친구들 만나면 주변 사람들 만나면 무슨 얘기 많이 합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태원 참사를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또 이번 사건도 결국에 이제 머리들은 다 빠져나가고 말단에서 일하는 실무자들만 이제 뭐 이런저런 죄를 이제 덮어쓰고 책임을 지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했는데 역시나 지금 뭐 이상민 장관께서 하시는 발언이나 아니면 경찰청장께서 하시는 이런 수사를 보면은 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참담한 뉴스를 계속 연속해서 보고 있어서 그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사 초에 이상민 장관의 발언, 예를 들면 경찰 병력이 있었어도 풀기 어려운 문제였다라거나 아니면 뭐 사표, 폭락의 사표 뭐 이런 것들도 그런데 사실은 어떤 큰 위기가 왔을 때 되려 감동적인 순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 인간 사회라고 하는 건 그런 거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최근에도 부각되고 있던데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에 도덕적이고 어떤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고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며 스스로 일단 사표를 내고 그리고 최대한 수습하겠다라고 하면서 되려 유가족들이 당신은 인정할 만하다.
막 라고 했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되려 저렇게 책임지려고 하는 공직자도 있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모습이 안 보여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이제 윤희근 청장 같은 경우에 사건이 처음 발생하고 나서 뭐 112 대응이 미흡했다 하면서 이제 뭐 읍참마속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전 사실 지금 뭐 이제 고위직에 계신 분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읍참마속이 아니라 뭐 결자해지나 이런 거지 결코 이제 뭐 부하 직원들에게 책임을 덮어 씌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꼬리 자르기라는 지적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진상 파악을 위해서 하는 거지 처벌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꼬리 자르기 하지 말고 진짜 책임지는 사람들이 책임지는 그런 모습 보고 싶어 한다는 것도 알아주셔야 될 텐데 네, 지금까지는 잘 몰랐어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겠죠. 요즘 정치 들었습니다.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권지웅 의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주진우 라이브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